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죠. 주가가 왜 빠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팔고, 그러면 삼성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회사가 뭐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이 막 의견이 갑자기 많이 나와요. 저 회사 엉터리다 막.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삼성의 위기는 그동안 너무 잘 됐던 거예요. 잘 되면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서로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위기는 옛날에는 거의 다 망할 뻔해서 직원들 다 내보내고 그랬다가 다시 또 살았다가,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결정적으로 이제 성공하게 된 계기는 AI라는 그런 큰 트렌드에서 마켓쉐어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 엔비디아에 맞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하다가 3, 4년 전에 그거를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HBM이라는, 그런데 하이닉스가 그거를 다 갖게 된 거죠. 그런 관건은 삼성전자가 다시 시작해서 다시 경쟁력을 가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분한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결국은 엔비디아는 삼성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그 옛날의 경쟁력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경영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할까, 반드시 똑똑한 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문화예요. 사람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중엔 엔지니어가 뺏기면 안 되는데 많은 엔지니어가 떠난 거예요. 그 떠나게 만든 거는 삼성 잘못이죠. 기업 문화가 중요하죠. 해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항상 코퍼릿 거버넌스라고 그러잖아요. 코퍼릿 거버넌스. 이 코퍼릿 거버넌스라는 건 단지 주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퍼릿 거버넌스라는 거는 직원의 복지도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회사 갔을 때는 직원들이 왜 당신의 회사를 나가느냐, 그래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승진하는 게 합리적이냐, 직원들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가 ESG라고 그러잖아요. ESG라는 건 E는 environment라는 거잖아요. 환경. S는 social이에요. 그 여성 이슈라든가 다양성 이슈라든가 그게 S입니다. G는 governance예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다 ESG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 신분 세탁이에요. 우리 회사는 ESG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네 회사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거 말을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내가 저 회사가 그거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굉장히 말만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확인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G나 S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직원들의 정당한 보수를 주는지,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이 있는지, 어떤 인종차별이 없는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종차별을 하는 회사라고 낙인이 찍히면 굉장히 힘들어요. 다인종이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특별한 인종만 승진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백인만 승진하는 회사라 그러면 이제는 다 그 회사는, 그래서 이 사회를 보게 되면 흑인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고 그 다양성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회사는 계속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문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신경 써야 될 건 내 생각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업 문화예요. 사람들이 해피한가?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국의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탑다운이에요. 위에서 시키면 부사장이 그걸 받아서 전무한테 부탁하고 전무가 상무한테 얘기하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플랫 오거니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플랫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 문화적 차이가 너무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이메일을 뿌려요. 사장 포함해서. I have a great idea. 그리고 사장도 봐요, 동시에.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시키거나 아래에서 올라가게 되면 중간에 막죠.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비생산적이죠. 근데 저는 그거를 하는데 너무나 많이 신경을 썼어요. 다 이메일로 다 해라. 보고서 없애라. 보고서 없애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서류가 없냐. 이메일이 다 있는데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차이겠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서류라는 게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직원들이 내 방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사인 받으려고. 이메일로 yes, no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기업 문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플랫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대리가 일을 다 했는데 과장이 자기 걸로 막 포장을 나르잖아요. 정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이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은 문화가, 내가 사장한테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펑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타이틀을 내고 과장님, 과장님은 꼭 상무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보고하면 되거든요.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